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 해군은 함정용 근접 방어 체계를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 사이즈와 미국 레이시온사의 펠렁스 블록 IB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군은 지난 2008년 울산 I급 호위함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에 입찰해서 레이시온사가 제안한 펠렁스 블록 IB 체계를 탈레스의 골키퍼를 대신해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당시 한국은 19세트의 골키퍼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 세계의 1/4의 숫자였습니다. 탈레스는 당시 사업에 많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당시 펠렁스를 도입한 이유는 골키퍼의 가격이 2배 정도 높았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당시 EU가 통합되어 유로 가치가 급등하던 시기로 1200원대에서 갑자기 1700원대까지 상승하여 골키퍼의 가격이 170억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면 펠렁스는 한국의 사이즈 도입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80에서 90억 선으로 맞췄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펠렁스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KDX-3 배치 1급과 이외의 신형 함정을 위한 추가 도입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레이시온사가 본색을 드러내며 당시 도입가의 2배 이상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탈레스의 골키퍼는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고 서방 세계에서 신뢰성이 있는 사이즈는 미국 펠렁스의 블록 IB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비용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개발 쪽이 현재나 미래의 가치를 보았을 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개발을 결정한 것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이 아니기에 사이즈 정도는 예산만 받쳐주면 얼마든지 개발하고도 남는 기술력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고 게다가 중국의 팽창으로 동남아시아 해군력 증대에 맞물려 수출까지 고려한다면 수지가 맞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도입했던 골키퍼들이 이미 배치된 지 20년이 넘어감에 따라 창정비도 필요하고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 개발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K사이즈는 어떠한 성능으로 개발할 것인가? K사이즈 사업에는 현재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운영하급의 시스템인 고도로 접근하는 대한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쿠벤을 적용한 SPG-540K 추적 레이더를 개발하여 배치했으며 해군과 차기 대공포 체계를 위한 고속표적 탐지용 위치 장비 또한 개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골키퍼 방식의 30mm 기관포 탑재 아니면 펠렁스와 같은 20mm 기관포 탑재입니다. 골키퍼의 경우 30mm 기관포를 탑재하여 확실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0mm 기관포 체계의 발칸포 무게만 1.8톤에 달하며 철갑탄 1.190발을 모두 탑재하면 10톤에 육박하는 무게에 포탑 하부 구조도 크고 복잡하여 대형 함정 외에는 설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골키퍼에 사용되는 GAU-8 30mm 기관포 체계는 이미 단종된 상태입니다. 펠렁스의 경우에는 블럭 I 이전 모델의 요격시험 당시 표적을 완벽히 파괴시키지 못해 대형 사고를 낸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블럭 IB로 업그레이드시키고 파괴력이 높은 신형 20mm 철갑탄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어 파괴력 부족을 보완하였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을 제대로 파괴할 수 있겠냐는 우려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30mm의 골키퍼 방식이냐 혹은 20mm의 펠렁스 방식이냐의 선택과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직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30mm의 경우 이미 한화 시스템이 삼성 탈레스 시절 네덜란드 탈레스와 함께 더욱 발전된 골키퍼 사이즈를 제안한 적이 있으며 이 발전된 방식은 기존의 골키퍼보다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하부 구조 또한 단순하게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S&T중공업은 다양한 구경의 기관포를 개발하여 배치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K사이즈에 사용할 30mm 기관포의 개발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20mm의 경우도 풍산이 한국 해군이 사용 중인 펠렁스 A20mm 탄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해군이 사용하는 펠렁스 20mm 탄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최신형 철갑탄을 개발하여 파괴력이 매우 뛰어남을 테스트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해군의 선택만 남은 상황인데요. 다양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러시아와 특히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을 고려하면 동북아 정세에 가장 알맞는 근접방어 체계는 30mm 기관포인 K사이즈가 아닐까 하는 견해입니다.
K 사이즈는 체계당 획득 비용이 기존 골키퍼와 비교해 수십억 이상 절감되며 일본의 ASM-3 초음속 대한미사일급에 상당하는 초음속 스텔스 표적 역시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탈레스 네덜란드의 판매망을 활용해 한국형 K 사이즈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충분히 기대되었습니다. 문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소요될 500억 원 이상의 개발 예산이었습니다. 국내 개량 및 획득 과정에서 절감되는 비용으로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40대 정도의 국내 소요가 발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최종적으로 삼성 탈레스 측의 개발 제안은 반려되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한국형 사이즈 개발 사업은 개발 비용 문제로 포기되었지만 지금 미국의 레이시온이 펠렁스 블록 원비 가격을 폭등시킴에 따라 다시금 부활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사이즈 2는 결국 K 사이즈 사업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추구하고 있으며 단지 차이점이라면 쿠밴드 추적 레이더 등의 새롭게 이사 방식이 적외선 추적기도 보다 성능이 강화된 한국형 아르스트 모델로 교체되었을 뿐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한국형 사이즈 2에 적용된 최신 유도 체계 및 사격 지휘 체계는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노후화된 골키퍼 사이즈 성능 개량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한국형 사이즈 2 사업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기존 사이즈와의 탄약 체계 호환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형 사이즈 2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밀리터리 리뷰 EC 1912호를 참고해 주시고 새로운 내용이 공개되면 추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코리안 하이브 익스페러멘털 외 업계에 따르면 GE 에비에이션 등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이브가 개발 중인 KF-X 항공기용 F414 GE400K 엔진을 인도했다. 순항하고 있는 KF-X 사업 블록 1, 2가 비슷하고 블록 3이 어떻게 다른지 개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여서 기계음으로 내보냄을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KF-X의 블록 1, 2을 보면 FA-18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블록 3은 이제 5세대 전투기인데 저는 블록 3의 모델의 최적이 F-15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개발이 순조롭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두더라도 한국형 5세대 전투기는 2040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빨라야 2035년일 것이고요. 이는 미국의 F-22, F-35의 개발을 감안하여 적용해봐도 그러합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한국 공군이 F-15K를 현행 60대를 유지하던지 아니면 맥스 모델을 결국 충원하여 완편하는 단행스러운 일을 보던 간에 업그레이드 사업을 참여해도 결국 퇴역 시기인 2040에서 2045년은 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 문제를 감안할 때 결국 한국 공군이 설령 하이급 전투기를 200대를 해서 240대를 확보한다고 해도 2045년대로는 맥스 모델의 규모 50%가 넘는 전력 수요가 대체되어야 하는 도태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 추가적인 F-22, F-35를 도입하면 될지 모르나 KF-X의 5세대 전투기의 수요 확보를 감안한다면 결국 이 도태되는 하이급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될 텐데 현재 5세대 기준은 17m급으로 결국 FA-18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2040년쯤이면 6세대 도입하면 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F-35A 하나만 보더라도 40년 가까이 걸리는 한국의 전쟁이 나더라도 최소 30년은 잡아야 하는 개발 기간을 감안하고 미국의 기술 통제와 수출 통제를 감안할 때 한국 공군이 설령 2040년쯤에 미국 군이 6세대를 운용한다고 해도 한국 공군의 도입은 빨라야 2055년 이후로 보기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4.5세대형은 FA-18급 체적으로 두고 스텔스형 모델은 F-15급 체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확정성과 장기적 운용 및 하이급의 부분 국산화라도 달성하려면 말입니다. 이미 F-22A라는 모델이 있으니 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KF-X 체적을 보더라도 F-16급이었다가 확장성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혼액급으로 상승한 걸 감안한다면 스텔스기 형태도 저는 어차피 체적의 추가적 강화가 필요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다목적화 기준을 감안하더라도요.
그렇다면 FP15이 흡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개발에서 결국 현존 전력의 도태 시기와 맞물려서 적용해본다고 해도 대체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블록 1의 운용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에사 레이더가 전차전 장비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블록 3은 구체적인 업그레이드 목표치나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 설계에서 보이는 점들로 유추를 해보면 웨폰 베이 내장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에사 레이더는 지형 추적 장치가 탑재가 되어 레이더를 피해 쳐보도록 비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KF-X는 설계부터 제한된 성능의 스텔스기를 표방하여 왔습니다. 블록 3에서는 제한된 스텔스 기능이 고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면이나 조종석 인두음 주석 산화물 코팅 등으로 보통 4.5세대 전투기, 유로파이터, 라팔 등과 목표치로 하는 0.66, 1.26제곱미터 정도의 성능을 웃도는 0.5제곱미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 3까지 적용이 되고 나면 초기에 블록 1, 2도 3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공군력 향상에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KF-X는 하이엔드 제공무세기가 아닙니다. 즉 유로파이터를 포함해서 F-35 등의 개발 지연 사례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들 전투기는 그들 딴에는 최고사항의 기체였기 때문에 개발 지연 등이 벌어지기 쉬운 구조였던 거고 KF-X는 컨셉이 좀 많이 틀립니다. 즉 안전빵을 골라 간 건데 이렇게 간 이유는 개발 컨셉 때문이었고요. 즉 KF-X는 때려 죽여도 8천만 달러 이상, 시간당 유지비 17,000달러 선에서 맞춰야 하는 기체라는 점 때문에 그만큼 경제성을 중시해서 만들어놔서 실패율이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될 듯. 만일 문제가 된다면 블록 1, 2, 3보다는 4 이상에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 단계는 거의 성공한다고 확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